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1만여 명으로 집계돼 일주일 만에 다시 40만 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을 10명으로 늘리고 영업시간도 자정까지 연장하는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오늘부터는 확진자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와 관련 없는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당선인과 독대해 총리를 맡지 않고 인수위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르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거취 표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총리 후보는 이번 주말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5차 평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휴전 협상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안보 보장이 된다면 중립국 지위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에서 군사활동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10차전에서 아랍에미리트에 0대1로 패했습니다. 대표팀은 이란에 조 1위를 내줘 2위로 본선에 진출하게 됐고 본선에서 상대할 팀은 다음 달 1일 결정됩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다 오후에서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된 뒤 내일 아침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꽃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도 17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들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와 관계없는 질환에 대해 오늘부터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병원이 진료에 참여할지가 관건인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은 전국 279곳입니다. 재택치료자가 170만 명을 넘어가면서 이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병원급은 오늘부터, 의원급은 다음 달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하면 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존엔 호흡기 관련 병의원 위주로 지정했지만 정형외과나 피부과, 한의원도 신청만 하면 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절차도 간소화해 별도의 심사도 없습니다. 참여하는 병위원에 대해서는 감염 예방 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신청하는 병의원 수가 적어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확진자 진료를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원내 감염 문제 등으로 쉽게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하긴 어려울 거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의 전염병 등급을 가장 높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춰 대면 진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5세에서 11세 소아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당국은 당뇨 비만 등 고위험 아동은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일반 소아에 대해서는 보호자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이어지면서 어제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만 4,1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보다 8만 명 이상 늘어난 규모로 주말과 휴일을 거치며 크게 줄었던 확진자 수가 주 중반으로 가면서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1만 9,754명으로 53.1%의 비중을 차지했고 전북의 경우 집계치가 수정되면서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오후 6시 기준 확진자 수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50세 이상 성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은 참석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2차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3차 접종일로부터 최소 4개월이 지난 50세 이상 미국인은 네 번째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습니다. And they basically targeted two vulnerable populations, the adults older than 50 years of age, and then those who are immunocompromised.
이번 결정은 이례적으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소집 없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화이자와 모더나는 65세 이상 성인에 대한 4차 접종 허가를 요청했지만 50세 이상으로 승인 대상 연령이 확대된 이유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BA2 변종 확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deally, it would be before a surge, but that's difficult to predict, and we don't know what the coming weeks to months will look like here in the United States. Although some are predicting an increase in cases with the BA2. 이런 가운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비중이 54.9%로 우세종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확산 속에서도 미국의 전체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며 하루 확진자는 3만 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오미크론 변종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또 다른 확산에 대한 우려와 다소 증가해도 대규모 확산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유력 후보로 거론되어 온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총리를 맡을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위원장은 어제 오후 윤 당선인과 30분쯤 독대했고 이 자리에서 인수위 업무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제 회동하면서 일단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절충선을 찾은 모습인데요.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선 어제는 예비비 안건이 국무회의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등도 숙제로 남았는데요.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첨예하게 대립해온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일단 간격이 좁혀졌다는 반응입니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하지만 현 정부는 안보 공백 우려 등을 면밀히 살핀다는 전제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실제 용산 집무실 가동이 얼마나 빨라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집무실 이전 예비비 편성은 어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가운데 추후 실무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회동에선 임기 말 인사 문제와 코로나 손실 보상, 윤 당선인의 공약인 50조 추경안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이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정부의 적극적 추경 편성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언급되지 않은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고유의 소관 사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첫 회동으로 협치에 물고는 텄지만 민감한 사안이 산재한 만큼 추후 실무 협의는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 반대하며 논란이 된 가운데 법무부가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큰 틀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을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명확한 입장 대신 추후 개정 작업에 참여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인수위의 거부로 한 차례 유보됐다 다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이 공개 반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에 대해 그 취지를 공감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찬성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의 훼손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구체적인 그 찬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고. 법무부는 또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에 대해서는 시스템 정비 필요성을 공감했고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권 부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수사 지휘권 폐지 반대 입장을 고수한 박 장관은 업무보고에 불참하며
정면 충돌을 피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들으실만 하게 좀 부드럽게 우리 국실장들 보고하는데도 뭐 좀 부드럽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인수위는 향후 국정과제 수립 절차를 통해 윤당 선인의 공약을 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독립기관인 공수처는 업무 보고 대신 오늘 인수위와 별도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출근길 시위를 하는 현장을 찾아 면담하고 시위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단체 측은 오늘부터 출근길 시위 대신 삭발 투쟁에 나섭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이미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와 김도식 인수위원이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하는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면담을 했습니다. 단체 관계자들은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이동권 제도 개선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인수위 측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집회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21년 동안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이 되지 않은 부분, 장애인 권리보장법이라든가 이 탈시설 지원법 이미 다 발의됐던 내용들입니다. 국회에서 지금 잠자고 있고 다른 우리 또 권리를 찾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실컷 같이 저희가 또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계속 소통하고 할 테니까 오늘부터 좀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들은 좀 푸시고요. 또한 시민을 볼모로 잡는다며 비판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고 이는 이 대표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앞서 지하철 운행 지연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게 애초에 요구사항이었다며 볼모 표현은 사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애인 단체 측은 오늘부터 출근길 시위를 멈추고 대신 4월 20일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삭발 투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고가 의상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여사의 옷을 사는데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적이 없고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한 행사에서 2억 원에 가까운 브로치를 착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김 여사가 입은 옷이 최소 178벌에 달한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의상비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됐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투명하게 공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김 여사의 옷값에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일부 주최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의상은 반납하거나 기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비로 부담했다는 옷값이 얼마인지 규모는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활비에 대해서도 국방과 안보 등의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당초 김 여사 의상비 논란은 2018년 납세자 연맹이 서울행정법원에 비용 공개 소송을 내면서 불거졌습니다. 지난달 법원은 청와대에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청와대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이틀간 열릴 예정이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 협상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러시아는 일부 병력을 줄이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제5차 평화회담은 불과 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애초 이틀 일정이 예고됐지만 구체적인 타협안이 나오면서 양측은 시간을 더 끌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러시아의 핵심 요구 중 하나인 중립국화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나토와 유사한 안전보장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Такими гарантіями, які фактично дорівнюють гарантіям статті 5 НАТО, ми, як це вимагає сьогодні Конституція України, не будемо розміщувати на нашій території іноземні військові бази, а також не будемо розміщувати на нашій території військові контингенти, і ми не будемо вступати в військово-політичні союзи. 2014년 러시아가 무력 합병한 크림반도 문제는 앞으로 15년간 대화를 통해 풀자고 제안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통 큰 양보에 러시아는 반색했습니다. По включению в договор эти предложения будут рассмотрены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доложены президенту, и будет дан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наш ответ.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병력을 물리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кардинально в разы сократить военную активность на Киевском и Чернигов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그러나 칠러반군이 장악한 돈바스와 한 달째 포위 공격을 당한 남부 마리우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역시 협상과 관계없이 특별 군사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 동남부 전선에서는 전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어제 경기도 안산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용접 작업 도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50대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이 업체의 액상 폐기물 저장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뛰어났어요. F가 나고 광수이 만들어 엄청나게 컸어요. 이 폭발로 탱크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 2명이 숨졌습니다. 폭발이 어찌나 컸던지 사고 현장 옆 도로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찢어진 배기구 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해당 용기에는 주로 염소와 요오드로 만드는 화학약품인 할로겐제 유기용제 등 유해 물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특정 할로겐족 유기용제는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곳이 50인 이상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50인 이상, 그다음에 건설 같은 경우는 50억 이상, 인 경우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고요. 다른 서류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경찰은 해당 업체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대구에서 30대 남성이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에 불을 지르고 흉기까지 들고 난동을 부렸는데요. 행인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거친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졌는데 난동을 피운 이유 알고 봤더니 관리비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상황이 수십 분간 이어졌는데 결국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합니다. 남성은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어제 새벽 대구시 동대구역 인근 오피스텔에 사는 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출동 경찰관의 지시에 거부하고 행인들도 위협하고 해가지고 테이저건을 발사해가지고 이제 검거했는 그런. 앞서 남성은 자신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2대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끄려는 행인을 흉기로 위협까지 했는데 주차장에는 휘발유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방화와 특수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한 냉장고 보관 창고에서는 큰 불이 났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종민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이곳에 사는 60대 남성 A씨가 같은 동네 지인인 50대 남성을 살해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A씨는 경찰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딱 걸려갖고 프레스라인 지구에서 사고 난 줄 알고 그냥 깜짝 놀랐지. 뭐가 터져도 단단히 터진 모양이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다투다가 부엌에 있는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창고가 불길에 휩싸여 철제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불에 탄 물건들은 형태도 알아보기 힘든 상태로 쌓여 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충남 아산시 시로동에 있는 냉장고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영업용 냉장고 약 3,000대가 불에 타는 등 모두 5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에는 광주광역시 봉선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 앞부분이 불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승용차 엔진룸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혼자 식당을 운영하려면 힘든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그런데 한 젊은 자영업자에게 말 한마디로 위로를 준 할머니 손님의 사연이 알려져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작은 식당을 홀로 운영하는 이른바 초보 상인이란 글쓴이는 테이블 세팅부터 조리와 서빙까지 모두 직접 담당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 한 할머니 손님이 손자 같은 사람이 너무 고생한다고 손에 10,000원을 쥐어주고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도 곧 좋아질 거니 힘내라며 손을 잡아준 뒤 가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 자영업자는 울컥한 마음에 더 힘내서 장사해보겠다는 다짐을 했다는데요. 훈훈한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이런 게 바로 말 한마디의 힘이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장례식장이 시신 여러 구를 상온에서 방치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 등을 이유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보관용 냉장고에 빈자리가 없는데도 장례식장 측이 시신을 계속 받아 안치실에 방치했다는 건데요. 부패를 막기 위해 안치실의 온도도 영상 4도 이하여야 한다는 장사법 규정이 있지만 이곳은 10도 이상으로 유지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상온에 두다 보니 당연히 금세 부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직원들이 섬유 탈취제까지 뿌려 냄새를 숨기려 했다고 합니다. 시당국은 해당 장례식장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위반 사항에 대해선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확진자가 급증한 중국 상하이시는 지역을 동서로 나눠 현재 동쪽 지역부터 먼저 봉쇄한 후 코로나19 전수검사에 들어갔는데요. 급기야 살아있는 물고기까지 검사 대상이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역 요원이 제법 큰 생선을 들어 입을 벌리자 또 다른 요원이 입속에 면봉을 넣고 입안 구석구석을 닦아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검사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죠. 코로나 감염을 완전히 봉쇄한다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 당국의 이른바 환경검사의 일환인데요. 앞서 허난성 지역에선 방역 요원들이 환경검사를 하러 비닐하우스를 찾은 걸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영상을 본 중국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도시 전체가 봉쇄되는 마당에 검사를 강화하는 건 당연하다는 반응과 그렇다고 생선까지 검사하는 건 의료자원 낭비란 지적이 맞서고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6.9원씩 오릅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2,000원 남짓 오르는 건데요. 한국전력이 3원 올려달라고 했던 연료비 조정 단가는 동결됐지만 기존에 올리기로 했던 부분이 그대로 인상된 결과입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파르게 오른 연료비 부담 속에 2분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6.9원 인상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존 올리기로 예정됐던 기준 연료비 킬로와트 시당 4.9원과 기후 환경요금 2원을 더해서 총 6.9원 인상된 겁니다. 지난주 발표까지 연기하며 막판까지 조율했던 연료비 조정 단가는 동결됐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연료 가격 급등에 따라 킬로와트 시당 33원 이상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며
조정 상한인 3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물가 부담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월 평균 약 2,120원 더 내게 되고 산업용 전기도 똑같이 인상분이 적용됩니다. 정말 저희 임대료도 제대로 못 냈고 지금 어려운데 전기료가 조금 올라도 저희한테는 큰 부담일 수 있지만 어떡하겠어요 또. 반쪽 동결이지만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이는 소비자 물가의 부담은 불가피합니다. 추가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강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연료비 상승 부담을 무작정 한국전력 측에 전가할 수 없어 추후 전기료 인상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을 언급하며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중 하나가 에너지 문제, 기름 문제, 유가 문제입니다. 경유 가격 급등은 물류업계 전반, 특히 화물차 운전자와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유류세 인하폭 30% 확대 같은 조치 외에도 영세 서민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시장을 정화할 기회라는 의견과 함께 허위 매물 등 사기가 오히려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와 시장 진입 시점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대기업에 문을 연 중고차 시장. 기존 업계에서도 자업자득이라는 반성과 함께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고차 시장이 워낙 이제 흙탕물이었어요. 한마디로 허위 딜러들이 일단은 가장 많았고 기존에 종사하던 중고차 분들도 당연히 대기업을 따라 해야지만 생존해서 살아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진출로 중고차 시장이 양극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생존 경쟁에서 밀린 영세업체들이 다시 허위 매물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허위 매물 하다가 그냥 이제 일반 중고차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 사람들도 이제 본인이 힘들어지니까 옛날 생각나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현재 중고차 업계는 영세업체들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며 현대차와 시장 진입 시점을 조율 중입니다.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게 필요한 시간이 필요해요. 3년 유예를 해서 들어와라. 3년간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정 심의회를 열어 2년 안에 조정 권고안을 내놓게 됩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전쟁이 동물들에게도 큰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반려동물들이 가족과 함께 피란을 가다 부상을 당했는데요.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이 동물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슬픈 눈망울을 한 개 한 마리가 물속에서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수중 치료를 받고 있는 건데요. 총격 때문에 다친 다리로 물속의 러닝머신을 걷는 중입니다. 폴란드 국경에 있는 이 동물병원은 우크라이나에서 부상당한 동물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러 동물단체와 난민의 협력으로 이 친구들을 구해낼 수 있었다는데요. 동물구호단체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 세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이 우크라이나에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눈 덮인 고속도로에서 큰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동안 주변의 차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는데요. 원인이 무엇인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이곳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고속도로인데요. 눈이 채 녹지 않은 고속도로에 불길로 인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수많은 차량이 서로 뒤엉켜 추돌한 차들의 시작과 끝이 어딘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요. 짐작하고 있는 사상자는 수십 명. 사고 원인은 눈보라로 보고 있습니다. 눈보라가 해당 지점을 지나면서 운전자들이 앞을 전혀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 경찰 당국은 최대 60대의 차량이 추돌했다고 말했습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지난 1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 수원과 용인, 고양 그리고 경남 창원이 특례시로 출범을 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 이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밀려 관심 밖으로 멀어지면서 말뿐인 특례시가 될 거란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0년대 경남 최대 번화가 중 하나로 꼽혔던 마산 창동거리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곳을 떠나면서 거리에는 찬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이리 받치갖고 못 다녔어요. 지금은 너무 상권이 죽어갖고 뭐 이리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 다 밖으로 빠져나가고 없어요. 10년 전 109만 명이던 창원 인구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광역시급으로 몸집을 키운 특례시로 출범했지만 권한 행사도 제대로 하기 전에 지위를 잃을 처지에 놓인 겁니다. 창원을 비롯해 특례시로 출범한 전국 4개 100만 도시는 현재 기초연금 등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재정과 관련해서는 달라진 게 전혀 없고 인허가 권한 등 핵심 기능 이양은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대부분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 지난 대선에 이어 오는 지방선거 등으로 논의가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상태고 이제 선거 깨고 하다 행안위만 지금 전체회의 한번 끝나고 나서 나머지 각 그 소관위원회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오는 5월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는 만큼 특례시 권한 이양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정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반영된 게 없고 일괄 이양법조차도 각 상임위별로 나눠서 심사하는 불편함들은 정부나 국회가 좀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 특례시 지정이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권한 이양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늬만 특례시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폭력을 행사한 배우 윌 스미스가 뒤늦게 SNS로 자신이 폭행한 배우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카데미 측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은 시상자로 나온 코미디언 겸 배우 크리스 록의 농담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Jada, I love you. G.I. Jane 2, can't wait to see it. All right? 윌 스미스의 부인이 면역 질환으로 탈모증을 겪어 삭발했는데 그 모습을 스스로 삭발한 영화 속 여주인공에 빗대 표현한 겁니다. 객석에 있던 아내의 표정은 굳어졌고 윌 스미스는 무대로 걸어나가더니 크리스 록의 뺨을 때립니다.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자리에 돌아와서도 욕설을 이어갑니다. Wow, dude. It was a G.I. Jane joke. Keep my wife's name out your mouth. 해당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자 윌 스미스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스미스는 SNS에 자신이 선을 넘었고 틀렸다며 크리스 록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카데미 측은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공식적으로 사건 조사를 시작했고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윌 스미스의 첫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수상이 취소 위기에 놓였고 외신들은 이번 폭행을 오스카 최악의 순간으로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프로야구 출범 40년 만에 첫 야구인 총재가 된 허구현 KBO 총재가 어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 야구를 9회 말 1사 만루 상황이라고 한 허 총재는 팬 퍼스트를 강조하며 위기 탈출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출범 후 최초로 야구인 출신 총재가 된 허구현 신임 KBO 총재는 현재 우리 야구의 상황을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 야구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9회 말 1사 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국제대회 부진과 선수들의 일탈 행위 등 여러 논란 등을 원인으로 분석한 허 총재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팬 퍼스트. 리그 차원에서 팬 서비스를 강화하면서도 팬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기 위해 징계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상벌위원회의 어떤 그 조항들을 하다못해 한시적이라도 우리가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타이트하게 해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될 허 총재의 첫 과제는 역시 음주운전 이력으로 징계를 받은 강정호의 임의 탈퇴 해지 승인 여부입니다. 이미 1년 자격정지와 봉사활동 징계는 확정된 상황이지만 허 총재가 임의 탈퇴 해지 신청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허 총재는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팬 퍼스트를 외친 허 총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야구 팬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대상이 미국 LA에 연간 2,000톤 규모의 김치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완공하고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식품업계에서 미국에 김치 공장을 세운 건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해 한국 김치의 미국 수출액은 5년 전보다 4배 증가한 2,825만 달러였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이 차츰 흐려지면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부터 밤사이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제주에 최고 20mm, 그 밖에 내륙 지역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 않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6.1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1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대기 확산이 원활한 데다 비까지 내리면서 전국의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청주 6.5도, 대전 5.1도, 부산은 12.9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전 18도, 광주와 대구는 2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